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유현준 건축가의 공간의 미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건축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한 수준의 인문학자이신 것 같아요. 인문학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넓고 깊은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이 기존의 신문 등에 냈던 칼럼을 모아서 엮은 것이라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타 컨셉 이런 거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그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려면 상당한 그런 분량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책 속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내용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하에 자율주행을 하는 그 로봇의 전용 도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트럭이라든가 우리가 타고 있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물류만을 담당하는 그 이제 작은 로봇이 되겠죠. 그 작은 로봇이 주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망을 도시의 지하에 깔자는 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많이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언어는 개념이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일본에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시범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에서 후지산 근처에 스마트 시티, 우분시티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애초부터 없는 곳에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는 거니까 지하가 필요 없고 도시의 한 층 자체를 이런 자율주행 로봇의 이제 전용 도로망을 깔게 되는 거죠, 지상에.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에다가 이제 추가로 깔게 되는 거죠. 일단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면 트럭이 아니라 이제 전용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터널을 최근에는 기계가 뚫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나 비용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는데요. 서울 같은 도시는 30조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 30조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다면, 자, 세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을 배달을 한다고 하면 평균 60km 정도의 인간이 평균 100km 이상의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0km 이상의 운송의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 로봇은 대략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리를 배달을 할 때 에너지를 16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무려 16배가 높은 것이고, 자, 그 지하 물류망에는 헤드라이트도 필요 없고, 왜냐? 5G 네트워크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리고 신호등이 필요 없고, 다 그런 것들은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하 하수도가 없는 도시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에 청계천에 온갖 그 오물들, 배설물들이 막 범람을 하고 막 진창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 두고 산다, 상상이 안 되죠. 지하 하수도도 그렇게 건설이 되었고, 지하철, 대도시는 또 지하철이 없는 모습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도 큰 규모잖아요. 망을 만들었고, 지하 광 케이블망, 인터넷 선을 지상으로 다 뽑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도시가 지저분해지겠어요?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하의 자율주행 물류망.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70년대의 경부고속도로.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뭐 하냐.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운송업이 발전하게 되고, 관광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망을 만들게 되면 일단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터널망을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또 벤처 기업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죠. 산업도 생겨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생겨난다는 거. 예전에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에서 제레미 리피킨이 했던 말 마찬가지죠. 모든 건물들이 사물 인터넷이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 태양광 발전 기기가 장착이 되고 풍력 발전 기기가 장착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에너지들이 만들어지면 모든 건물이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가 될 수 있고 스마트 전력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레미 리프킨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러한 시범 사업을 직접 관찰을 하면서 그곳에서 AI는 할 수 없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프라 건설은 또 사람이 직접 해야 되니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본인이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자, 모든 건물이 사물 인터넷이 되고, 그리고 지하에 물류망이 생기고, 그래서 서울이 뉴욕이나 런던, 동경, 파리 이런 도시보다 앞서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는 관련이 없는 개념인데, 재능 기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유명한 건축가잖아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 자문에 대한 위탁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메인으로 진행해 나가는 건축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믿고 맡길 것이지. 그게 또 불안하니까 주변에 자문 역할을 구하게 되고, 근데 그 자문이라는 게 교통비 정도의 그런 수준의 돈밖에 못 받는 그런 일이라는 거야. 근데 자문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냥 아이디어만 도둑 맞는 것이고, 채택이 안 되면 자문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주변에 건축가 선배들 중에서 이러한 자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일종의 건축의 분야에서는 재능 기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능 기부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것은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재능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기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선배들이 그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하면 이후에 그 후배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쌓은 그 재능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능 기부를 하는 선배들이 그 시장을 교란시키고 후배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물론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인생을 망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봉사를 위한다면 무료로 일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일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를 위한 봉사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 지식 수준을 높게 습득한, 근데 은퇴한 경우에 있는 분, 경제사정도 넉넉하고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있나? 재능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창출해 보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는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서 거기는 그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기부도 아주 유용하고 좋은 일이 되겠지만, 하나의 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곳에서 재능을 기부하겠다, 본인 스스로는 숭고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세대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